커피는 비만에 대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뭐 많이 드시고 싶으면 많이 드셔도 되는데, 이제 커피 자체가 어느 정도 마셨을 때 이제 건강에 좋냐 나쁘냐는 건 조금 별개로 하고, 이제 비만에 대해서는 커피 자체는 괜찮아요. 커피가 사실은 커피 자체도 칼로리는 있지만은 뭐 체중을 늘리기에는 오히려 이제 그 칼로리가 많지 않고 굉장히 이제 소량이고, 특히 카페인이 우리 몸 안에 이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약간 늘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는 뭐 비만인 경우에 뭐 드시는 거는 전혀 이제 뭐 제한하지 않는 그런 편입니다. 다만 커피 중에서 커피 자체만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커피에 여러 가지 이제 부가물이 들어간 문제가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시럽이 제일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유를 많이 타서 마시는 게 이제 잔수가 여러 번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칼로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커피 자체,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 뭐 이런 것들은 뭐 별 문제가 없지만은 뭐 라떼 종류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럽을 듬뿍 넣었다든지 크림을 이제 굉장히 많이 넣었다든지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시럽이 문제인데, 단순당이라고 하는 설탕이나 과당 아니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옥수수 같은 데서 추출한 그런 이제 단순당들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된 그런 음료들은 그 자체 칼로리도 문제지만 그것들이 뇌에 들어가서 식욕을 더 자극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기에 더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고, 커피 자체는 뭐 비만하고는 무관하게 편하게 마셔도 됩니다. 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식사 조절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도 체중 감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른 2차적인 원인이, 비만이 단순한 이제 음식 섭취와 에너지 소모의 이제 그런 불균형 때문에 생기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내분비적인 문제나 이제 뇌하 수치의 문제나 그런 이제 다른 2차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를 방문을 하시고 필요한 경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아무리 2차적인 비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먹는 양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고 하면은 정말 체중 감량은 어지간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안 된다고 느끼는 거는 이제 그게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충분하게 나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충분한 이제 에너지 섭취를 줄이는 거나 충분한 에너지 소모 증가가 잘 안 되는 것도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잘 열심히 해 보시다가 잘 안 되면 전문가와 함께 이제 상의를 해 보시고 내 몸에 혹시 이제 다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삭센다는 이제 GLP-1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장에서 음식이 우리 위장에 들어왔을 때 반응해서 분비되는 호르몬, 그 호르몬을 굉장히 이제 비슷하게 약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일종의 이제 천연 물질이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원래 있던 물질인데, 이 물질이 약효를 나타내기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물질을 좀 더 농도를 높여 가지고 약효를 나타낼 수 있도록 좀 더 이제 강화시킨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GLP-1이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욕이 떨어져요. 뇌에 가서 이제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위장 운동을 느리게 만들어요. 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음식을 한번 먹었을 때 이제 쉽게 꺼지지가 않죠. 그래서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 가는, 조금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부작용으로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메스꺼리거나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포만감을 굉장히 오래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소화 과정이 천천히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흡수가 되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은 다음에 올라가는 혈당의 상승 정도가 되게 천천히 그리고 약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럼 위장 관계에 대한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GLP-1이라는 게 췌장에 가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인슐린 분비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먹은 것은 줄어들고 인슐린 분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 혈당 조절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리고 우리 몸에는 인슐린과 반대되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혈당을 또 높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글루카곤 분비를 또 억제시키기 때문에 또 혈당이 그냥 지멋대로 쭉쭉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혈당을 또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고 더 좋은 효과가 또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심장을 보호해서 심장 기능을 굉장히 잘 유지시키는, 심근경색이 잘 안 생기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심부전 같은 걸 예방하는 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고, 콩팥 같은 경우에도 이런 특히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한테 만성 콩팥병이 잘 생기는데, 만성 콩팥병이 진행되는 것을 느리게 하거나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이게 GLP-1이라는 호르몬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뇌에서도 뇌세포의 기능도 좀 더 좋아지게 할 거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동물 실험 데이터는 있는데, 사람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효과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것 외에도 우리 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이제 그 에너지 대사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좋은 호르몬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호르몬이 왜 우리 몸 안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효과가 약해서 약으로 꼭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외부에서 주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태냐. 이 GLP-1 호르몬이 사실 지금같이 먹을 게 너무 많고 우리 환경이 우리가 생존하기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에서는 몸에 굉장히 좋은 거지만, 먹을 게 굉장히 없고 환경 자체가 사람이 살기 굉장히 힘들고 억센 환경이다. 그럴 때는 이 GLP-1이 생존을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호르몬이라도 어떤 환경에서 우리 몸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 이거는 아주 바뀌거든요. 그래서 GLP-1이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 사람에게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약으로 만든 것이 삭센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화시기의 비만은 자라면서 키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체중이 일정하게 유지만 되더라도 성장기를 통해서 키가 이제 커지면은 그만큼 이제 비만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좋아질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키로 가냐 안 가냐 보다는 소화시기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인에게도 단순당 섭취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 소화시기에 과도한 단순당 섭취는 정말 이제 몸에 나쁜 영향을 주죠. 이 단순당을 자꾸 반복적으로 섭취를 하고 간식과 음료수 이런 것들을 수시로 먹다 보면은 자기의 음식 섭취를 이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계속 손에서 먹을 걸 놓지 못하고 주섬주섬 계속 먹을 거를 달고 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한도 이상 내 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한도보다 더 높은 정도의 단순당 섭취가 되면은 소아당뇨병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소아당뇨병으로 가면 당연히 성인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거고, 성인당뇨병으로 이어지면은 더 이른 시기에 당뇨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여러 가지 몸에 나쁜 합병증을 더욱더 많이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아 시기에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 끼니를 제대로 잘 챙겨 먹고 골고루 먹고 쓸데없는 간식이나 음료 섭취를 조장하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을 꼭 이렇게 유지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가르치시는 것이 소아비만 예방과
소아 당뇨병 예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에 비만 환자한테 가장 중요한 식사는 저는 뭐 특별히 그런 얘기를 환자분들한테 하지 않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먹으면은 이게 이제 체중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전체 총량이에요. 전체 양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시간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고, 저녁을 너무 늦게 너무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아침에 식욕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침을 건너뛰고 이제 또 점심 먹고 저녁에 이제 많이 먹고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적정하게 아침, 점심, 저녁을 골고루 드시면은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에 어디를 더 많이 먹고 어디를 조금 먹었냐 이거보다는 사실은 아침, 점심, 저녁 외에 쓸데없이 다른 거를 중간에 내가 먹는 게 있는지 이거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간식이나 쓸데없는 음료 섭취를 줄이시는데 가장 신경을 쓰도록 하시고, 특히 거기에 필요 없는 단순당, 조리를 할 때 조금씩 들어가는 단순당도 양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 자체 재료에 들어있는 당도 그렇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미 충분히 섭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더 맛있게 만들겠다고 설탕이나 인위적인 이제 가당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비만에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되죠.